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유혜성 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교육에 이어서 휴가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추가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에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어, 물건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꼭 들리는 몇 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오는 상품 상세 페이지예요. 이렇게 쇼핑몰에 온 다음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특정 물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당 상품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꼭 들릴 수밖에 없는 페이지예요. 해당 페이지를 밑으로 내리시면 상세 정보가 나오면서 상품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실 건데요. 이 가장 상단에 이런 식으로 휴가 안내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점은 여러분이 판매하고 계시는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마치 배너처럼 상세 정보 상단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바로 상품 상세 설명 상단이라고 합니다. 공통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뒤에 공통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이름은 조금 길지만,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인 기능입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배너 형태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이미지 또한 JPG나 PNG 같은 이미지 파일과 GIF 파일은 사용이 가능하세요. 참고로 GIF 파일이 3MB가 넘을 경우에는 알맞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은 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를 만드실 때에는 이 부분 또한 반응형이라서 모바일은 가로가 768픽셀, PC 같은 경우는 1208픽셀. 이 부분을 기준으로 참고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지금 한 1280픽셀 정도 되는 네, 이미지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둔 부분이에요. 이미지를 만드셨다면 상품의 상세 정보에 이 이미지가 공통으로 노출되게끔 설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설정은 아까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해요. 관리자 페이지에 오신 다음 쇼핑 메뉴를 열어보시면 가장 밑에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곳으로 들어와서 마우스를 스크롤 해주시면 상품 상세 상단 공통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처음 사용하는 고객님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기본 배지가 붙은 기본 상단 공통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본 상단 공통, 해당 항목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별도의 어떤 공통 항목을 만들어 주셔도 무방하세요. 둘 다 동일하게 네, 상단에 공통으로 노출된 어떤 배너를 만드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수정하기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노출이 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지만 아직 이미지가 없는 고객님들이라고 하시면 네, 상단에 이미지 첨부 버튼을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두신 이미지를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미지를 잘 못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글로만 조금 노출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것 또한 당연히 네, 가능합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텍스트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네,
굳이 이미지가 없더라도 요 글자가 상세 정보 상단에 노출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상품의 상세 정보가 노출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공지사항이 조금 구분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가로선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상단 공통이 하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상품에 이 상품 상세 상단을 노출할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쇼핑의 상품 메뉴로 접속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특정 상품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위에 저와 같이 일괄 변경이 가능한 버튼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상품 상세 동통 변경을 클릭하시면 상품 상세 상단을 아까 만든 기본 상단 공통으로 한 번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상품이 아니라 만약 전체 상품을 체크하셨다면 네, 해당 버튼을 통해 전체 상품에 아까 여러분이 만드신 기본 상단을 노출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세 설명 페이지로 가면 네, 아까 보신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아까 제가 추가한 글로된 공지사항이 노출되고 가로선까지 하나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밑에 실제 상품의 정보가 있다면 가로선 밑으로 노출이 될 거라서 공지사항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사실 팝업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이런 배너라든지 공지사항 문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하실 수가 있지만 팝업처럼 뭐 언제부터 노출할 거다,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휴가를 갔다 오신 다음에는 꼭 사용 안 함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용 안 함으로 변경을 하실 때에도 이 상품 목록에서 전체 상품을 일괄 클릭하신 다음 상품 상세 공통 변경을 선택하시고 상세 상단을 사용 안 함으로 일괄 변경이 가능하세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결제 페이지 상단에 노출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아까와 같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물건을 보고 구매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고객님들은 여기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실제 구매하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결제하기라는 문구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제하기 메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어떤 상품을 구매할 건지 상품 정보와 동시에 주문자 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이 주문자 정보 상단에 이렇게 배너를 추가하셔서 휴가 안내를 기입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휴가 기간이라든지 그래서 배송은 언제부터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다시 재개되는지까지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충분히 눈에 띄도록 공지할 수 있는 설정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지를 좀 만들기 번거로우신 고객님들께서는 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주문 정보에 넣어주신 이 부분은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노출이 되고 특정 상품에만 노출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설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로 오신 다음에 쇼핑에 환경 설정으로 진입합니다. 보시면 주문 시 안내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이곳에 저와 같이 텍스트 형태로
안내사항을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입력 후에는 상단의 저장 버튼이 활성화되실 거라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시는 부분이에요. 이 주문 시 안내 사항 또한 여러분이 저장한 순간부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네, 나중에 이렇게 삭제를 하셔서 저장을 해주셔야 사라지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내 사이트에 게시판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관련된 게시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미리 게시물을 하나 작성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여름휴가 배송 안내드립니다. 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휴가는 언제이고 그래서 배송은 언제까지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게시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 사이트는 공지사항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 메뉴에서 게시물을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것처럼 그 안에 뭔가 이미지를 넣거나 텍스트를 조금 길게 넣더라도 자연스럽게 안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이미지도 만든 상태라서 이렇게 게시물 중간에 고객님들이 직관적으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미지도 같이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지사항 나도 올리고 싶은데 나는 공지사항 게시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공지사항 게시판을 만들고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내 사이트에서 어떠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관리자 페이지가 아니라 이 디자인 모드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모드로 오신 다음에 상단에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식으로 메뉴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메뉴가 하나하나의 페이지가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메뉴명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단 메뉴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를 추가할 수 있게끔 메뉴명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 공지사항으로 추가를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되면서 상단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혹여나 이 메뉴가 노출되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위치는 조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저의 경우 로고 옆에 바로 공지사항이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공지사항이 가장 끝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메뉴를 드래그를 하셔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하신 다음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단에 노출되는 메뉴의 순서 또한 변경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디자인 요소,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게시판 위젯을 추가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저와 같이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위젯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게시판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게시판 이름을 먼저 변경합니다. 만약 공지사항만 노출하는 게시판이라고 하면 이름은 공지사항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FAQ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권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처럼 공지사항 게시판을 만드실 때에는 이 권한을 꼭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의 공지사항은 일반적인 방문자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진 혹은 관리자분들만 글을 작성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작성 권한을 로그인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 관리자분으로 제한하시거나 혹은 선택그룹 사용자로 설정을 하셔서
운영진 그룹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버튼 또한 항상 표시될 필요가 없죠. 애초에 공지사항은 운영자 혹은 소유자만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일반 방문자들이 왔을 때 글쓰기 버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표시가 아니라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의 특성상 댓글 기능도 많이들 사용하지 않으시는데요. 옆에 있는 이 댓글 표시 항목에서 댓글 사용 안함을 선택해 주시면 댓글 작성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디자인을 설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탭을 눌러보시면 지금 게시판이 어떠한 디자인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게시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게시물이 밑으로 열려지는 아코디언 형태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아코디언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스타일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리스트 게시판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코디언 디자인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디자인을 선택해 주셔야 아까와 같이 게시물이 열리고 닫히게끔 보이실 거고 다른 디자인들은 게시물을 클릭했을 때 하나의 단독 게시물로 이동이 되는 형태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 게시물에 보여지는 어떠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옆에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게시물 넘버가 보이고 있고 이 위에는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게시판의 이름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게시판 이름 숨기고 싶다. 이런 게시물 넘버도 숨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아까와 같이 게시판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디자인에서 이 리스트 항목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스트 항목 가운데를 보시면 글 번호가 있는데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글 번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게시판 이름 또한 보이지 않길 원하신다면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름이 없어지게 되실 거예요. 일단 디자인 모드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이 게시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게시물을 작성을 해주셔야 게시물이 노출이 되실 건데요. 이 디자인 모드에서도 밑에 글쓰기 버튼이 보이지만 클릭했을 때 그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자인 모드는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 글 작성은 사이트 혹은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가능하세요. 지금 추가된 게시판을 실제 방문자들이 볼 수 있게 내 사이트에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게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사이트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된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글쓰기 버튼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내용을 추가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에는 이런 휴가 기간과 배송 일정 안내가 꼭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게시물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길게 작성하셔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는 첫 인사를 추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미지가 있다면 상단에 있는 이미지 첨부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추가된 이미지의 경우 끝에 있는 모서리 부분에 메모 박스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조율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첫 인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또한 끝맺음말 인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끝이사까지 작성을 해두었고요. 휴가 기간 동안 배송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고객님들에게 어떤 1대1 상담으로 CS를 처리하고 계시다면 고객 센터 또한 중단되는 점이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텍스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혹여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굵게 볼드 처리를 하거나 혹은 이 부분만 뭔가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본다든지 네, 강조해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펼쳐지면서 아까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게시물 작성의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실제 사이트에서 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컨텐츠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게시물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단의 게시물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고 새로운 글쓰기를 선택해 주시면 글 작성이 가능하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목을 넣는다거나 혹은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사용해서 게시물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작성하시는데 좋은 점은 임시 저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여름 휴가 안내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노출이 되셔도 뭐 상관없으시겠지만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뭐 8월 첫 주부터 노출하겠다라고 하시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임시 저장을 해두시고 나중에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보신 것처럼 임시 저장과 같은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 점은 네,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임의로 입력을 하고 임시 저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시 저장 되었어요 라는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실제 게시물을 발행해서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 게시물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오신 다음 게시물 작성 버튼 클릭, 임시 저장글 이어쓰기를 선택하셔서 저장된 글 목록을 확인하시고요. 해당 게시물을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네, 발행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행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게시판에 해당 게시물을 추가할지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아까 저의 경우에는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게시물 작성 알림 대상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은 말 그대로 이 게시물이 작성이 되면서 전체 회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기능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모바일 앱이 없는 사이트라고 하시면 해당 기능은 네, 사용하셔도 고객님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발행되는 알림은 어떤 문자나 이메일이 아니라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네, 상단에 요 알림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알림입니다. 실제 고객님들이 이 부분까지는 많이들 활용을 네, 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 아이맵 사이트를 운영하시면서 내가 앱을 가지고 있다면 네, 전체 회원에게 알림을 발송했을 때 앱 푸시 알람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앱을 깔고 있는 고객님들이 공지사항을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행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실제 게시물 발행과 알림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혹여나 사이트에 1대1 문의를 받기 위해서 고객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 안에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이트 내에 어떤 상담 채널,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채널톡, 네이버 톡톡을 운영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고객이 사이트를 이렇게 왔었을 때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인사말을 먼저 설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인사말에 여름 휴가 관련 안내를 추가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어요. 보시면 특정 기간 동안 여름 휴가로 인해 배송과 상담이 중단된다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아이맵에서 정확한 경로를 안내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사용하시는 상담 채널사 측의 가이드나 방법을 문의하셔서 추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나 하게끔은 어려우셔서요. 휴가를 다녀오신 다음에 수동으로 삭제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서 최근에 고객님들께서 여름 휴가 어떻게 안내해야 되나요? 어떻게 주문 처리해야 되나요? 같은 문의를 종종 하시는데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아이맵으로 정말 다양하게 공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중인 고객님들이시라면 오늘 교육을 참고하셔서 내 사이트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 교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